내 마음 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계속 추워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다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마음 두드림 6회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은 내 마음 두드림 워크북을 함께 보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도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었는데요. 그리고 이 자동적 사고들을 하나로 모으면 내가 믿고 있는 신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신념은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자동적 사고들을 통해서 핵심 신념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신념을 찾기 위해서 1단계로 사고 모으기, 2단계로 의미 찾기, 그리고 3단계로 확인하기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신념 찾기 1단계인 사고 모으기부터 살펴보자면, 먼저 사고 모으기 단계를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과 사건을 보고 만약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들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인 사고들을 모은 다음 두 번째는 의미 찾기 단계입니다. 이 의미 찾기 단계에서는 파악된 자동적 사고들을 바탕으로 나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입니다. 3단계는 확인하기 단계로 자동적 사고들의 의미를 찾는 작업을 통해서 차츰 자동적 사고가 가지는 신념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동적 사고에서 공통된 믿음 혹은 신념이 도출된다면 핵심 신념으로 압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압축하면 나의 핵심 신념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워크북을 통해서 핵심 신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과 감정을 하도록 하면 합리적인 핵심 신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과 감정, 결과를 야기한다면 비합리적인 핵심 신념이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 신념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신념을 평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논박하기였습니다. 논박하기는 핵심 신념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는 방법으로 나의 핵심 신념이 사실이라는 근거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찾아서 서로 이 두 가지를 각각 비교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면 핵심 신념의 비합리성을 평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손해와 이익 계산해 보기였습니다. 이 손익 계산하기는 핵심 신념을 고수하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서로 비교해 보는 방법이었는데요. 비교를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점의 경우 항목당 플러스 1점, 나에게 손해가 되는 점의 경우 항목당 마이너스 1점으로 계산을 해서 총점을 산출해보고 이것이 핵심 신념인지 비합리적인 핵심 신념인지 평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6회기 인지적 오류 알아보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인지적 오류를 파악한다. 두 번째, 인지적 오류의 종류를 파악한다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인지는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실수를 범하거나 오해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놓치기 쉬운 인지적 오류 그리고 논리적 실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혹시 우리의 핵심 신념에도 이러한 인지적인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인지적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흑백 논리의 오류는 양극단적 사고, 이분법적인 사고라고도 합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실패한 거야. 이런 식으로 오직 두 가지 범주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성공이 아니면 실패고, 친구가 아니면 적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한두 가지의 증거나 우연한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무리한 결론을 내리는 오류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수한 사건들, 그리고 단서들의 기초에서 일반적인 법칙이나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결론을 관련되지 않는 상황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증거는 하나뿐이지만 역시 그랬어 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결론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한두 번 거절당했는데도 나는 항상 거절을 당해. 내가 어떻게 해도 거절을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독심술의 오류입니다. 다른 이들의 생각을 마치 내가 읽어낸 것처럼 확신해서 믿어버리는 오류입니다. 걔가 나랑 약속을 깬 건 내가 싫어서였어. 처럼 상대방이 말하지도 않은 속마음을 다 알아버린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을 독심술의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애가 나랑 약속을 어긴 건 역시 나를 싫어해서였군. 그 애는 나를 싫어해. 처럼 근거가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해내는 것을 바로 독심술의 오류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해야 한다의 오류입니다. 해야 한다의 오류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절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행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화가 나죠.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해야 한다의 오류입니다. 다섯 번째는 명명하기의 오류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의 부분적인 특징을 단정지어서 하나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그 이름들은 때때로 감정적인 의미가 포함되기도 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이름들이기도 한데요. 이름표가 붙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 되며 그 이름에 붙은 특징들이 곧 그 사람의 특징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과모임에 딱 한 번 빠졌을 뿐인데 아싸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것, 혹은 자신의 잘못을 과장해서 나는 실패자다, 나는 돌대가리다 와 같은 명칭을 붙이는 것들이 바로 명명하기 오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대 과소평가의 오류입니다. 어떤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다른 일엔 너무 작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건 사람일 수도 사건일 수도 때때로는 나의 성취나 성공에 대한 자기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실수는 너무 크게만 느껴지면서 나의 성공은 또 하찮고 또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없었나요? 그것은 소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지적 오류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일곱 번째는 파국화의 오류입니다. 파국화의 오류는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하는 오류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오류일까요? 바로 최악의 상황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격하시키고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도 역시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오류입니다. 진짜 망했어가 절로 나오는 실수를 하신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흑역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역시 인지적 오류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정서적 추리입니다. 근거는 하나, 바로 나의 기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과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금의 기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 곧 그것이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안한 것을 보니 분명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총 8가지 인지적 오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각각의 핵심 신념이 인지적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인지적 오류가 있다면 워크북에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5페이지를 보시면 나를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게 했던 사건들, 생각들 이렇게 해서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그날의 사건은 오늘 아침 깨어보니 꺼져 있는 알람, 어마어마하게 지각을 해버리고 말았다. 지각한 상황이죠. 이때의 내 감정은 점수로 나타내보면 짜증이 10점, 자괴감도 10점, 부끄러움도 10점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동적 사고는 핸드폰이 고장인가? 뭐라고 해야 하지? 맨날 나는 이 모양이야. 망했다. 이런 것들이 자동적 사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자동적 사고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일어난 결과로 지각이 기록되었겠죠. 그리고 지적을 받고 의기소침해진다는 결과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자동적 사고에서 대안적 사고로 바꿔본다면 다음번에는 알람을 3개를 맞추자.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자라는 대안적 사고가 나올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이 예시를 참고해서 아래 표에 한 가지 이상 내 자동적 사고를 정리해보고 대안적 사고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인지적 오류를 탐색해 보았는데요. 아마 보시면서 대안적 사고를 많이 적으신 분들도 아직 많이 못 적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안적 사고는 앞으로 계속 생각해내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노력하면 되니까요. 오늘의 두드림입니다. 첫 번째로 육회기 참여 소감과 질문을 문자로 발송해드린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방금 작성하신 워크북 15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세 번째로 워크북 사진을 구글 설문지로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시청 후 오늘의 두드림에도 잊지 않고 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